연산군 하면 뭐 다들 시대의 폭군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은요, 거기서 딱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거,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지독한 외로움이 한 사람, 아니 나라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마음속 붕괴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 해요. 이 문장, 그냥 어디서 들어본 듯한 격언 같죠? 아닙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편집증이 심했던 한 왕의 시대에 모든 신하가 목에 걸고 다녀야만 했던 정말 끔찍한 명령이었어요.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왕이 스스로 침묵의 왕국을 만들고 결국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됐을까? 그 심리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좀 보죠.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시대에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연산군은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주 지독한 편집증과 공포로 채워나갔던 거죠. 그럼 그 폭력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산군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폭정은 사실 타고난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 겪었던 깊은 트라우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산군의 내면을 평생 지배했던 가장 큰 상처, 바로 생모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그 죽음의 끔찍한 진실은 어린 연산군의 세계관 전체를 완전히 뒤틀어버렸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위험한 인지 왜곡이 시작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신하들이 하는 정당한 조언조차도 자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더러운 정치 공작이랑 똑같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한테 하는 모든 말이 결국 나를 해치려는 위협이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는 결국 두 번의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 즉 사화로 터져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먼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의 역사와 가족마저도 잘라내버리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의 관계가 어떻게 점점 더 심해졌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무오사와. 이때 타겟은 누구였냐? 바로 자신의 비판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똑똑한 소리 다 막아버리겠다는 뭐랄까 지적인 단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6년 뒤 갑자사화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뭐 정치적 비판자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 가족과 역사 그 자체를 겨눴습니다. 이건 그냥 관계를 끊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뿌리를 뽑아버리는 역사적 단절이었던 거예요. 폭력 수위도 보세요. 시신을 훼손하는 수준에서 이제 뭐 200명이 넘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잔혹해졌습니다. 무오사와의 시작은 조이제문이라는 글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걸 핑계 삼아서 평소에 자기한테 쓴소리하던 살인파 선비들을 전부 숙청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베어버린 부관 참씨입니다. 죽은 사람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섬뜩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딱 6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그 피로 얼룩진 진실을 전부 알게 된 순간 그의 분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의 칼날이 향하는 곳은 비판 세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갑자사화는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직접 때려 죽이고 그 시신으로 젓갈을 담그라고 명령했어요. 심지어 친할머니인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수대비마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순간 연산군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역사 속의 존재로서 이어져 있던 모든 연결고리를 자기 손으로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정말 완벽하게 혼자가 된 연산군은요, 자신의 이 편집증을 아예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나라에서는 오직 침묵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공포의 시대를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게 바로 이 신원패라는 물건입니다. 말 그대로 침묵 명찰이죠. 모든 관료는 살고 싶으면 닥쳐라는 이 끔찍한 경고문을 매일같이 목에 걸고 다녀야만 했어요. 이런 공포 정치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충신 김처선의 죽음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평생 왕실을 모셔온 늙은 내시가 마지막으로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자 격분한 연산군이 직접 활을 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김처선의 다리와 혀를 잘라버리죠. 이건 그냥 잔인한 살인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마지막 애정과 조언의 목소리, 즉 혀를 자르고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마지막 시도, 즉 다리를 잘라버린 상징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조차 쓰지 못하게 하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죠. 그렇게 스스로 공포의 요새를 완벽하게 쌓아올린 왕. 하지만 정작 그 요새 안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1506년 다음은 내 차례다라는 공포에 질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중종반정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공포의 왕국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정말 허무하게 말 그대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연산군 통치가 남긴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말 한마디로 수백 명을 죽이던 그 절대적인 폭군은요,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자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 심지어 위험하다고 알려줄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는 그저 무력하고 외로운 겁쟁이였음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이라는 외딴 섬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곳에서 병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결국 그가 평생에 걸쳐 스스로 만든 그 지독한 고독이 그의 마지막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연산군의 이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0일. 이게 뭘까요? 바로 연산군이 죽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겨우 31살이었어요. 이 숫자 하나가 그의 인생이, 그의 통치가 얼마나 짧고 또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 리더가, 권력자가 비판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연결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삶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